가까운 친구가 이런 태도 보이면 무조건 거리 두세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상처가 더 깊게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친구와 다퉈도 금세 화해하고 웃으며 지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상처받으면 그 마음이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해온 친구에게서 예상치 못한 태도를 보게 될 때 그 당황스러움과 서운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 관계가 끝나는 이유를 큰 배신이나 심각한 갈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친구 관계는 아주 작은 태도 변화에서 시작되어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 시작점을 놓치면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20년, 30년을 함께 해온 친구일수록 이런 변화를 감지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밀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넘어가거나 나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겠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태도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절대 용납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접어든 것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는 상처와 스트레스만 안겨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리고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이 있어서 오래 사귄 사이라서라며 문제가 있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내심이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성장시키고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쪽이 계속 에너지를 빼앗아가거나 상처를 주는 관계라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우정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위험 신호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알아두시면 더 이상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으시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들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문통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의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상대방의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그런 걸로 뭘 그래? 라고 말합니다. 또는 나는 그것보다 더한 일도 겪었는데 라며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받으면 정말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고민의 크기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작은 갈등이든 가족과의 사소한 다툼이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밤잠을 설칠 만큼 큰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저마다의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 걱정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친구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설령 그 문제가 자신에게는 작게 느껴져도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고민을 들으면서도 은근히 우월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라거나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라며 상대방을 깎아내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민한 건가? 라며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그 친구에게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특히 우리 또래에게는 이런 반응이 더욱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털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받은 상처는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습관화된 태도입니다. 가끔 약속을 어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급한 일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변명이 일상이 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미안, 깜빡했어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약속했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어 만나기로 한 약속은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기존 약속을 쉽게 취소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만나자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은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자신이 가벼운 존재라고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대체 가능한 백업 플랜 정도로 여겨진다는 서글픈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그 정도 가치밖에 없구나라는 씁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사이라면 이런 대우를 받을 때의 충격은 더 클 수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너무 예민하다거나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나라며 상대방을 탓하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약속을 어겼을 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이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친구의 좋은 소식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인격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마음 깊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미묘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 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하거나 운이 좋았네라며 그 성공을 폄하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 뒤에는 질투와 시기심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가 자신보다 앞서가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갑자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듯이 친구의 좋은 소식에도 마음 깊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그런데 그것도 오래 못 갈걸? 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그런 걸 할 줄 몰랐는데 라며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친구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성공을 축하받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했는데 이런 반응을 받으면 정말 실망스럽고 상처가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며 후회하게 되고 다음에는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친구에게는 말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축하해. 어떻게 해낸 거야? 라며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 할 것입니다. 질투나 시기는 건강한 관계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당신의 다른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태도입니다. 건강한 친구는 상대방이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응원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구나, 정말 좋겠다라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걔하고만 놀지 라며 은근히 불만을 표현하거나 새로운 친구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거나 너를 이용하려는 것 같은데 라며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 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상대방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추측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소유욕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려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불안감이 바탕에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새로운 관계를 질투하거나 방해하려 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친구의 연인이나 배우자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맞나? 라며 관계에 의구심을 심어 놓으려 합니다. 또는 너 요즘 변한 것 같아라며 연인의 영향 때문이라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이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야 합니다. 다른 관계를 질투하거나 방해하려 드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자유와 독립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성립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든 관계를 통제하려 든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의존이나 집착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당신에게만 일방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입니다. 친구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도움을 주고 때로는 상대방의 도움을 받으면서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부도 묻지 않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갑자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 지내지? 라며 안부를 물어보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부탁이 따라옵니다. 혹시 시간 되면 도와줄 수 있어? 라거나 너만 믿고 부탁하는 건데라며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위해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심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접촉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용한 사람으로 여기는구나라는 씁쓸한 깨달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또래가 되면 서로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건강 문제로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하거나 자녀들 일로 조언을 구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상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에 대한 배려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도움을 받고 나서 감사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거나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 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오히려 불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좀 더 빨리 해줄 수 있었을 텐데라거나 다른 방법은 없었어? 라며 감사하기는커녕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도움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라면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도움에 대한 고마움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받은 도움에 대해 마음 깊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번에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나도 내가 힘들 때 꼭 도움이 되고 싶어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외면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라거나 내가 그런 건 잘 몰라서라며 적당히 넘어가려 합니다. 이런 불균형한 관계는 결국 한쪽이 지치게 만듭니다. 계속 주기만 하는 쪽은 에너지가 고갈되고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이 쌓여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당신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태도입니다. 친밀한 관계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경계와 예의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개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욕구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처럼 모든 것을 친구와 나누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은 순간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지나친 간섭을 일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랑 만나? 라며 교우 관계에 대해 따지거나 그런 결정은 너답지 않아라며 개인적인 선택을 평가하려 드는 것입니다. 너 요즘 왜 이래? 라며 상대방의 기분이나 행동 변화에 과도하게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의도에서 나온 관심일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애나 결혼 같은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하려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괜찮아? 나는 별로인 것 같은데라며 상대방의 연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섭은 친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만의 기준과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옳든 그르든 본인이 경험하고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그 선택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며 강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라며 상대방의 판단력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동등한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간섭은 친구 관계를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점점 자신의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하지 않게 되고 결국 거리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말하면 또 이런저런 참견을 들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당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태도입니다. 친구 사이에 나눈 사적인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은 친구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친구의 약점이나 실수담을 재미있는 소재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원래 그래라며 상대방을 웃음거리로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얘 대학교 때 정말 웃긴 일이 있었는데라며 개인적인 실수담을 늘어놓거나 쟤는 연애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라며 사적인 연애사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을 당하면 정말 당황스럽고 창피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행동은 신뢰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농담이라고 해도 당사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당혹감과 배신감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설마 이런 이야기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할 줄 몰랐는데 라는 실망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면서 내가 고쳐야 할 점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공개적인 수치심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용히 도움을 주려 할 것입니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요즘 이런 점이 좀 아쉬워 보이는데 내가 잘못 본 건가? 라며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배려하는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8번째 신호는 당신보다 자신이 항상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건강한 친구 관계는 수평적이고 평등해야 합니다. 나이나 경험,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인격적으로는 동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은근히 상하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과시하며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상대방을 가르치려 드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이 더 많으니까라며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너는 아직 모르겠지만이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나 경험의 차이가 있어도 친구 관계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항상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조언이나 의견을 상대방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어봐서 아는데라며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 기준으로 세우려 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내가 뭘 알아? 라며 무시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는다고 느끼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자신이 말할 차례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반박할지,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로 넘어갈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번째 신호는 당신의 의견에 대해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대화는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은 듣기만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강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말할 차례만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건성으로 듣다가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말인데라며 갑자기 다른 주제로 넘어가거나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경험담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 방식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인 발표회가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은 점점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 담긴 감정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라며 관심을 보이고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라며 공감을 표현할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경험을 통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신호는 당신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태도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세상 모든 일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거운 에너지에 자신까지 지치게 될 수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에너지가 소진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며 동조를 강요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넌 참 좋겠다라며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낙천적일 수 있어? 라며 상대방의 긍정적인 마음까지 깎아내리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불행해져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친구 관계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순간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관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서로를 격려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관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이나 위화감은 대부분 정확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라고 자신을 의심하기보다는 그 감정의 원인을 차분히 분석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무시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사귄 사이인데라거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문제를 더 키울 뿐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 듣기 싫어라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줘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가 틀어질까봐 이런 표현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요청을 무시하거나 비웃는다면 그것 자체가 답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의 빈도와 깊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즉시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이고 가벼운 대화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감정적 투자는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 위험을 줄이면서도 사회적 관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실망감을 계속 곱씹고 있으면 더 큰 고통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관계의 경험이 쌓일수록 문제가 있는 관계를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런 기본이 무너진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 관계에서 나타나는 위험한 신호들과 그에 대한 대처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아채고 적절히 대응하시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이 더 나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